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또 어떤 종목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상승 종목 쪽에서는 파두, 또 LNC 바이오, 넥스 바이오 메디컬도 보이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또 롯데케미칼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먼저 넥스 바이오 메디컬 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7%대 네. 급등으로 프리마켓 시작했네요. 이게 뭐 오늘 특별히 새로운 재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넥스피어라고 하는 이제 지혈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혈관 이제 색전술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8월 고용 보고서 네.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뭐 쇼크 수준이었잖아요. 제가 지난 8월 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잭슨 홀 미팅 때 했던 이제 두 가지 이제 발언. 하나는 이제 고용 시정 이제 둔화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이제 일관을 네. 했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고용 보고서나 물가 지표 상관없이 이제 9월 달은 금리 인하 거의 뭐 100% 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 지나면서 9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 거기에다가 이제 모자란 1%는 빅컷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또 다시 네.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과 S&P 500의 이제 바이오테크 ETF들이 줄줄이 다 이제 급등세를 이제 연출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도 국내 이제 중소형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쪽. 흐름이 강하게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특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처럼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고점을 좀 뚫고 신고가를 이제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재료에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매물 저항이 없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시장 전체 이제 호재이긴 합니다만 예. 개별 재료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성향도 굉장히 좀 강하다. 8만 원을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뚫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8만 원 전후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 제가 뭐 9월에도 8월과 마찬가지로 계속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네. 50% 100%씩 갈 수 네. 있는 종목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또 후속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쪽에서 넥스 바이오 메디컬 살펴봤습니다. 우리 막 대장 내시경이랑 내시경 할 때 실은 좀 건드리면서 네. 출혈이 꽤 되잖아요. 네, 예, 이미 그리고 예.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제 지혈을 또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이제 넥스 파우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지혈제로 밑에 깔고 성장성 요 종목입니다. 특별한 재료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워낙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의 네. 금리.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주목해라. 실제로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프리마켓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고요. 제가 원익홀딩스를 하려고 했는데 유사한 종목이 우리 준호 매니저에게 일발로 준비돼 있어가지고 네. 일발 장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일발 장전은 제가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을 좀 오랜만에 들고 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너무 하고 높죠.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노란모터법 통과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로봇 기업 유일 로보틱스를 오늘 좀 탑픽 종목 한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제 가장 컸던 이슈가 결국 이제 현대차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 네. 거기서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300여 명의 이제 한국인이 체포가 됐다. 네. 체포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뭐 마약 수사와 마찬가지의 수준이 막 수갑과 막 쇠사슬에 묶인 채 이제 족쇄도요. 구금이 네, 된 네,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거의 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사실상 이제 이런 구금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한 어떤 이제 조사가 너무 강도 높게 진행했다라는 어떤 볼멘 소리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이제 불법 체류와 실제로 또 에비타와 또 이원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관행적으로도 늘 지금 해왔었던 네. 건데 너무 이게 대대적인 어떤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비자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외국
외국계 법인, 특히나 이제 우리가 현대차와 LG엔솔의 합작법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LG엔솔 같은 경우는 얼리엄 셀즈라고 GM과의 합작법인의 공장 증설과 건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특히나 딱 한국과 LG엔솔 그리고 특히 미국 현지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실 사전에 사실 이제 동맹국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 불법 체류 관련해서 먼저 좀 이제 네. 미리 좀 빼둬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공습으로 사실상 이제 많은 300명의 어떤 한국인을 구금했다라는 거는 좀 이제 대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 네. 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조지아주에 같이 지금 이제 합작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SK온입니다. 네. 그래서 SK온이 현대차와 50대 50 비율로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생산이 한 90%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향후에 또 이제 LG엔솔과 현대차의 합작법인 이후에도 SK온과 현대차의 어떤 조지아주 지금 건설을 위해서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 그래서 결국 LG엔솔과 현대차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좀 걸린 게 아닌가로 좀 보고 있고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SK 방금 공장도. 브리핑에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한미 어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격적으로 좀 이제 어떤 실제로 미국인들을 대거 채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인건비 문제도 있고 네, 사실 숙련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떤 이제 이런 그 불법 체류자 관련된 이제 대대적인 어떤 이제 조사는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한미 어떤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네. 불만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었으면 미국인들을 써라라는 것도 우회적으로 압박을 줬던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는 자동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지금 현대차와 조지아주 공장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고 특히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또 포드와도 합작 공장 3곳을 좀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온의 이제 100% 자회사가 SK배터리 아메리카인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 가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제 자동화율을 빠른 속도로 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현지에 우리나라의 어떤 노란무트포 통과와 함께 자동화율과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의 시기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점을 봤을 때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SK 배터리 아메리카고요.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모회사가 SK온이다. 그래서 SK온이 그렇죠.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SK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하는 역할이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결국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 제조와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뭐 2차 전지와 또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가전 전방 산업의 거의 대부분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그리고 SK의 1차 벤더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1,600개의 국내외 또 이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설계와 장비를 납품한 이력,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대 주주가 SK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그거죠. 사실상 이제 네. 콜옵션 대상으로 이제 완전 희석화 기준 대상 지분 23%까지 5년 내에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5년 안에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유일 로보틱스가 SK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이뤄질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란복도 통과와 공장 자동화율이 지금 빠르게 올라서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최태원 회장의 특명도 있었잖아요. 네. 자동화율과 그리고 또 이제 지능형 로봇 그리고 또 휴머노 로봇 관련된 특명이 내려진 상태다 보니까 결국 그런 관점에서 미국 현지 내에서 SK 배터리 아메리카 지금 이제 법인을 통해서 지금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또 이제 물류 자동화의 좀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 결국 유일 로보틱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저는 뭐 5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 올해,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콜옵션 행사가 나올 수밖에 뭐 없다고 상황이 보고 있습니다. 급박하면 언제든지 속도 맞습니다. 내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도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지분을 한 13%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도 최근에 캐파를 5개 규모로 지금 달하는 상공장 완공과 이전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어쩌면 올해 안에
SK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고 또 삼성도 SK 로보틱스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시메스와 함께 후속주로 유일 로보틱스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하고 SK온의 합작 법인이 조지아주 공장에 맞습니다. 또 이게 여는데 하반기에 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네. 우리가 이스타 비자 또 관광 비자로 그냥 일하는데 이 전문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럼 일꾼은 없고, 맞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히려 네. 로봇 공정, 맞아요. 자동화 공정을 추진할 수 있다. 아마 SK온, 특히 유일 로보틱스는 SK와의 콜옵션, 맞습니다. 이대주주 요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가격 전략은 지금 직전 고점 이 박스피 부근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긴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박스피를 좀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차 매수로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박스피를 돌파하는 바로 그 돌파 가격대인 8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2,000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오늘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로 향했고요. 자, 이제 이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좀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가 1.6% 상당히 좀 고무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드디어 밝혀진, 드디어는 아니라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확인 사살이 됐습니다. 브로드컴의 미스터리 고객, 네 번째 고객은 오픈 AI고요. 오픈 AI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칩을 만들겠다. 이제 엔비디아의 칩, 우리가 우리 거 쓰겠다. 영민 매니저, 이걸 탈 엔비디아의 움직임인데 시장은 뭐 전문가들, 지금 리포트들도 K반도체에게는 새로운 기회, 이런 쪽으로 쭉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작게 보면은 오픈 AI와 이제 뭐 브로드컴의 협력이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의 이제 개화에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뭐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 중국의 기업들도 막 알리바바도 자체 칩 생산하겠다, 화웨이도 뭐 아마존도 해. 하겠다, 화웨이도 네. 하겠다, 뭐 온갖 기업들이 다 하죠. 자체적인 이제 AI 네. 칩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넓게 보면은 그러면 TSMC 용량이 이제 꽉 차 있으니까 밑에 땅은 네, 증설 네. 투자하는 동안에 네. 삼성전자 것도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기대감까지도 확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좋은데요?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이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선단 공정의 이제 경쟁력이 TSMC를 확실히 이제 잡은 거냐. 물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3나노, 2나노 TSMC보다 훨씬 더 공정이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객사나 매출 성장성을 이제 보면 삼성전자 이제 주장이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이제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오픈 AI라든지 알리바바, 하웨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체적인 AI 칩 생산을 이제 시도하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고객사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이제 HBM의 이슈만도 아니고 네. 이제 막 CXL 얘기도 나오고 또 벌써 소캠 그쵸? 얘기도 네. 나오고 새로운 이제 차세대 또 메모리 이제 시장에 네.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이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주말에 브로드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또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와 저는 뭐 삼성전자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제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좀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 퓨리오사라든지 리벨리온과 같은 좋죠. 기업들 네. 아직 뭐 비상장 회사지만 또 이 기업들하고 협업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그 이제 상장 기업들과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 증설 투자 또 P5 공장 이제 투자가 재개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P4, P5 그 다음에 청주에 이제 또 M15X가 4분기 때 이제 또 완공이 좀 되고 완공 및 증설. 바로 이제 또 생산이 이제 시작이 네.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대규모 이제 장비 반입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HBM 단의 이제 수혜주들, 테크웅이라든지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기 네. 때문에 이제는 그런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재료다. 결국 또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미증시가 오히려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금리는 확실히 인하될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야 이거 고용 숫자를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이런 걱정까지 이제 좀 대두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브로드컴이 10% 급등하고 마이크론이 이틀째 막 5% 6%씩 네.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 진영의 이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좀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최근에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 다시 이제 삼성전자도 7만 원대 안착 시도, 뭐 SK 하이닉스야 다시 이제 30만 원. 뭐 지난주에 제도전. UBS가 뭐 49만 원이었나요? 네. 49만 원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30만 원 뚫고 상단을 향해 가는 그 여정,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저는 내심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또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주목을 좀 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가 이끌던 판이 하나가 있고 준호매저 새 판이 네, 하나가 지금 맞습니다. 생긴 겁니다. 뭐 엔비디아, TSMC 이런 뭐 최고 판인가요? 그렇죠? 약간 네. 우리만의 또 나름의 판도 벌어지고 여기서도 생활도 돌아가고 또 인생이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에이직 쪽 라인들, HBM 라인들, 기판 라인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준호 매니저 뭐새 단에서 좀 본다면 우리 K 소부장 어디를 좀 가보도록 할까요? 저는 셋 단에서는 오히려 그 반도체를 맞춤형 반도체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받지 대장으로?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의 2나노 반도체 칩 설계 관련된 네. 수주를 또 따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화된 과정에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서 그래도 가온칩스의 역할이 가장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맞춤형 반도체 또 설계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고 또 네. ARM 관련해서도 베스트 파트너사로 2년 연속 지정받은 기업이 또 가온칩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에이직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결국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물량만 지금 커버하는데도 굉장히 좀 벅찬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또 테슬라와 애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공급 계약 체결과 수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가온칩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DSP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판 하나가 벌리면은 거기도 HBM 필요하니까 네, 뭐 맞습니다. 하이닉스, HBM도 있고 HBM 단에 네. 소부장들 나오겠고요. 설계도 뭐 엔비디아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에이직도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 특히 FCPGA라고 하는 이 뭐 AI 기판. 센터의 기판 네. 쪽도 삼성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열린다 이런 쪽에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준호 매니저는 이제 에이직 디자인 하우스 맞습니다. 쪽에서 가온칩스 쪽 오늘 특징주를 좀 봤습니다. 하나 더 보죠. 지금 ISC가요. 영민 매니저. 네. 그나마 프리마켓에서 소부장에서는 지금 한 3%대로 네. 가장 좀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 ISC, 리노공업 이런 이제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네.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리노핀,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TFE라는 종목이 차트 보시면은 독보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이 TFE가 바로 에이직 반도체의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러버 소켓 점유율이 이제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소켓 기업보다 보시는 것처럼 5월 이후에 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이제 상승세가 저건 만들어요. 이게 TFE 입니다. TFE의 지금. 네, 차트라고 TFE 보시면 입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우리 국내 증시에 에이직 반도체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벌써 조금 움직였구나라는 걸 이제 캐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후발주로 ISC가 본격적인 이제 가격 반등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예, 시작됐다. 예. 특히 하이닉스 이제 SK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됐잖아요. SKC가 이제 최대 주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의 어떤 설비 투자 재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뭐 ISC 같은 이런 테스트 소켓 기업들은 업황 회복만 놓고 봐도 이제 긍정적이고 뭐 HBM에 국한해서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차세대 또 이제 메모리 뭐 CXL이라든지 그렇죠. 소캠 이런 네. 이슈에서도 소켓 기업들은 왜냐하면 설계 사양이 바뀌고 모델이 이제 바뀌면은 무조건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스트 소켓 기업들도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이제 절대적인 개수 자체가 늘어나면 그냥 소켓 기업들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ISC라든지 리노공업도 이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소외된 상태였는데 예. 리노공업도 이제 다시 반등이 이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기판도 있고 뭐 전후공정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도 네.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할지 조금 고민된다라고 하면 그냥 소켓 기업이 테스트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에도 걸리고 메모리에도 걸리고 뭐 시스템에도 걸리고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것저것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ISC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 주가 레벨도 지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저점 공략하는 이제 전략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반도체 이슈의 마지막으로 영민 매니저는 이제 테스트 쪽, 테스트 소켓 쪽을 한 번 더 주목해봐라. 우리가 리노공업 또 지금 방금 ISC, 네, TFE, TSE 맞습니다. 다 완전히 잊혀졌던 그런 네. 기업들이긴 한데 영민 매니저는 이제 새 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CXL이든 뭐 소캠이든 다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논리고 그렇다면 뭐 그게 핀 방식이든 러버 방식이든 이런 기업들 주가 주목해라라고 해서 오늘 TFE는 근데 없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선 ISC로 일단은 가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업쪽에서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있는 게 원익홀딩스입니다. ISC는 방금 봤고 준호 매니저. 네. 이제 우리에게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면 미국 공장은 다 뭐 로봇으로 가게 완전 좀 방향이 좀 냉혹하기는 한데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맞습니다. 뭐 네. 원래 지금 이제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샤오미는 거의 90%까지 끌어올렸고 현대차도 거의 한 46%까지 끌어올린 상태라서 로봇,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의 속도는 원래 빨라지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지금 이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 이슈, 노란모토보 통과와 또 지금 미국 현지 내에서의 어떤 이제 또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결국 이제 로봇 또 그리고 자동화율의 어떤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원익홀딩스도 지금 한 5, 6% 정도 좀 대체 거래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네. 있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파트너사가 엔비디아와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메타가 AI 이제 하드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84년생인데 네네. 굉장히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굉장히 또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해요. 예전에 메타버스가 한참 열풍일 때 우리는 이제는 에센스 기업이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 기업이다 해서 이름 이름 바꿨잖아요. 사명을 그냥 메타 플랫폼으로 네, 바꿔버렸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메타버스였는데 메타버스가 약하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AI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로봇에 집중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사명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메타가 휴먼 로봇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프로젝트에 로봇 손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원익 로보틱스다 보니 거기 사업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과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이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또 로봇 섹터의 투심이 좋아진 상태에서 메타까지도 지금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오늘 원익홀딩스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로봇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또 로봇 손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원익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봇 손에서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원익홀딩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요. 엔비디아와 또 메타의 어떤 프로젝트,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기업이 원익 로보틱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알레그리죠. 그 네, 손, 맞습니다. 로봇 손입니다. 가장 좀 빠르고 정교하고, 찍히고, 예, 맞습니다. 정교하고 실적도 찍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날이 서 있고 우리 뒤통수 쳤다, 우리 국민 반감도 크거든요. 근데 관계 좋다. 이번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영민 매니저.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는 했습니다. 뭔가 이제 또 미국 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말에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이제 공장 짓고 특히 이제 조지아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어도 될 공장을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짓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장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나간 노동자들이 진짜 막 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송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본 게 정말 이제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교 당국도 그렇고 온갖 이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고 뭐 보석금 200, 300 정도를 내면 이제 바로 뭐 석방을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주말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또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자하라 그래 놓고 뒤통수를 치면 과연 어떤 나라가 이제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수습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도 10일 날 이제 전세기가 뜬다. 그러면 네. 그 전까지 한 이틀 정도 이제 협상하고 모든 이제 노동자들이 다 석방할 수 있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가 좋다. 현대공장 문제로 이제 한미 간의 관계는 영향 없을 거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도 그렇고 군사적인 이제 동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코멘트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습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은 좀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 공장이나 뭐 이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반도체 공장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온갖 지금 미국의 현지 투자를 나간 기업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사실은 이제 미국 내 이제 고임금과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이제 네. 쓰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이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자 문제, 비자 발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네. 편법으로 이렇게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다, 불법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구금을 한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한 건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미국에 우리가 이미 투자해놓은 금액도 상당하고 앞으로도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또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비자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특히 이제 현지 공장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 이제 참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를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좀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자 문제 쿼터도 이번에 좀 풀 때 한꺼번에 좀 풀자 이런 제언까지도 함께 주셨고요. 주말에 뉴스를 하나 보면 이제 태광 산업 또 은둔의 태광이기도 한데 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호진 회장이 드디어 좀 일을 하려고 하나요? 애경 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뷰티 쪽으로 한번 맞습니다. 이 돈은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태광이라는 데가. 근데 다 지금 이쪽 애경 쪽 라인들은 이게 프리마켓에 없어가지고 반응을 못 보고요. 태광 산업은 한 1%대. 네, 맞습니다. 뭐 태광 같은 경우가 좀 섬유와 섬유화학 기존의 어떤 주력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아무래도 지금 네, 화장품, 이제 애경 산업을 인수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뭐 단독 보도라서 아직 오피셜한 보도는 나오진 않은 상태이긴 한데 태광그룹이 한 63% 인수 가격으로 한 4천억대 후반 정도로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로 분석되면서 이미 뭐 태광산업이 뭐 티투나 지금 이제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같은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뭐 선정했다라고 좀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외에서는 지금 한 1.5% 정도 태광이 움직여주고 있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상승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이제 태광이 이제 애경산업의 어떤 품에 안긴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특히 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화장품 중견 기업이기도 하고 결국 최근에 또 한알령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에 또 대규모로 또 다시 한번 이제 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태광산업이 애경산업을 다시 한번 품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인수가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시초가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인수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확히 어느 정도를 주는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가 좀 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애경 그룹이 또 완벽한 또 성장성 있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뷰티 쪽에서는 뭐 쾌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태광과 애경 이슈는 본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 쪽에 갑자기 바이오 쪽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바이넥스, 메지온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죠. 바이넥스를 한 번 더 이 준호 매니저 프리마켓 가고 영민 매니저와 메지온 리뷰 갔다가 일발까지 딱 가면서 네네. 한꺼번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고 보면 이 바이넥스가 6%, 7% 이게 지금 생물보안법 이건가요? 왜냐하면 뭐 다 SPAM도 좀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심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국내 중견 CDMO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고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지스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넥스다 보니까 지금 한 6.5% 정도 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팜도 한 2% 정도 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문제에서 미국 현지 기업들이 워낙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지연시켰습니다. 다만 이게 상원에서 하원에서 같이 발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민주당 공화당에서 같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까 결국 뭐 관련해서 생물보안법의 통과는 되긴 되죠? 네, 맞아 시간 문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결국 상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에 나서면서 결국 이제 뭐 에스판과 또 바이넥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CDMO 위탁 생산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지금 바이넥스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넥스와 ST팜이 가장 좀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가노이드 사이어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뭐
세무보안법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현지 내에서 미국 법인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바이넥스와 ST팜 같은 경우 CDMO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지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좀 국내 CDMO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우리 시장은요, 금리 하락 내지는 네. 뭐 비컷을 거의 무슨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모든 수급이 바이오로 들어와서 지금 볼 종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일단 빠르게, 매지온을 가고 네. 뭐 유한양행부터 해서 리가캠부터 일발까지 바이오를 한번 다 네. 털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가 있는 네. 종목들은 좀 빠르게 좀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지금 막 8%, 9% 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메지온이 지금 7% 넘어가고 있거든요. 역시 메지온도 제가 딱 소개해드릴 때 네. 50일 신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단의 이제 종목들이 금리나 이제 기대감을 좀 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55,000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뭐 거의 지금 20% 가까운 수익이 며칠만에 이제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지온은 폰탄 수술 치료제 이 유데나필 이제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메지온을 소개해 드릴 때, 우리가 그동안의 플랫폼 뭐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기업들은 다들 이제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시장에서 이제 새삼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메지온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메지온 올라가면서 또다시 이제 주목받는 게 계속 이제 중소형주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동안에 이제 안 움직였던 종목 중에 유한양행이 지금 4%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개막이 좀 됐잖아요. 네. 그 폐암학회에서 타그리소가 화학적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플로라2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타그리소 이제 단독요법 대비해서 한 9.9개월, 대략 한 10개월 정도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존슨앤존슨이 렉라자, 우리 유한양행이 개발한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제 마리포사2에 대한 이제 임상 또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를 공개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데이터 공개되고 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데이터 예. 공개되고 나서 이슈가 뭐였냐면, 전체 생존 기간이 타그리소보다 최소 1년 이상 늘어난 건 알겠는데, 최종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된 이유는 생존 환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거는 임상에 이제 그 참여한 환자들이 사망을 다 해야 그렇죠. 전체 생존 기간 최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생존 기간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최종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도 최종 데이터는 공개가 안 됐는데 중간 집계만으로도 타그리소 대비해서 12개월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전체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됐거든요. 부작용도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약인 타그리소 단독요법, 그리고 타그리소와 화학적 요법에 대한 이제 병용요법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공개된 데이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코텍도 이미 고점을 좀 뚫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네. 오스코텍은 렉라자 관련된 마일스톤만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고, 대장주 알테오젠도 지금 한 2.5% 정도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요 알테오젠 또 이제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그분이요. 네. 오늘 또 알테오젠 저평가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다시 한번 이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허와 관련된 이제 논란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그 특허 이슈에 이제 좀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 에너투 SC 이제 개발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이제 수주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 매드이뮨의 이제 면역 항암제, 네. 이게 또 이제 SC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알테오젠도 좀 저평가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다시 영민 매니저 일바로 갈게요. 지금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둘 다 모두 4%대 프리마켓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제 타그리소와 우리의 레이저 티닙 대결을 펼치고 네.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더 낫다는 증명 자료를,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살아계셔가지고. 네. 예, 이 실험하는 분들이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셔야 이게 생존 기간이 측정이 되는데 이미 생존하는 기간은 이긴 거죠. 네, 12개월 이상 늘어났다. 지금 늘어난 현재 게. 집계된 것만 예. 보더라도. 이제 그게 나오면서 아 이게 발표가 못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뛰어나서 안 나온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 모두 공이 4%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뭐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일발도. 예, 뭐 관련 일발도 쪽에서. 제가 오늘 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대형주 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탈탈 털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약간 이제 시장에서 좀 잊혀졌던 이제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네.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롱 티슈진은 소형주는 아니에요. 시총이 이제 3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중대형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미 코롱 티슈진도 지난주에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딛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딱 2개 이제 올려 세우면서 4만 원대를 확실하게 이제 해보시면 시켰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 장기평 60일, 120평 아래에서 이제 역배열되어 있던 캔들 차트를 요번 주에 딱 지금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급 심리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코롱 티슈진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뭐 첨단 바이오 이제 제상의학 쪽에 이제 전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유전자 치료제, 요거 이제 우리 올릭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도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보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임상을 했는데, 요 인보사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성분 조작에 대한 이제 파문이 좀 터지면서 이름을 이제 TGC로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을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이제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코롱 티슈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골관절염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총 11개 정도 돼요. 근데 그게 골관절염에 대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을 단 한 군데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코롱 티슈진의 이제 TGC 요것만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을 좀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스케줄로 보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늦어도 2027년 상반기 때 미국 FDA 이제 품목허가, 빠르면 이제 2027년 하반기 때 승인, 요 스케줄대로 지금 코롱 티슈진이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연구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화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1년 정도,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남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코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이제 치료 효과를 입증한 거의 유일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상업화의 단계로 이제 접어든다는 걸 감안하면은 가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 네. 숫자가 7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류마티스 네. 관절염은 그거에 이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130만 명 정도인데, 골관절염 이제 환자 자체가 7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건 골관절염은 말 그대로 이제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이제 일종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골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골관절염 이제 앓는 이제 확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구의 거의 7% 정도가 이제 골관절염을 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숫자가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가 이제 필요한 환자가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확장 가능성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티슈진은 지금 요 구간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좀 있는 가격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좀 예. 해드려 볼게요. 지난주 종가가 이제 42,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42,000원 정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한 20% 정도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는 36,000원 딱 직전 저점 정도 수준을 손절가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또 로봇 쪽이 일단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본장까지도 흐름 이어지는지 지켜보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유일 로보틱스, 예, 네. 똑같은 SK온의 공장, 맞습니다. SK온과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에
로봇 공정을 맞춘 거고요. 코오롱 티슈진. 지금 다 막 날아가고 가는 동안에 네. 약간 좀 잠재력이 있는 쪽으로 오히려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